현재 구매대행 공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매대행 본격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강 강의를 찍고 나서 2강까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겹치는 일들이 많고 좀 바빠져가지고 2강 강의가 늦어졌어요. 그래도 1강 강의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2강 강의부터는 구매 대행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게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 이거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판매자로서 해야 되는 일들은 생각보다 조금은 복잡해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택배사를 통해서 바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도 하고 배송 대행지를 사용해서 배송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오픈마켓에다가 업로드를 하셔서 판매도 하셔야 되는데 이 구매자는 그냥 오픈마켓에서 구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구매하는 이유는 귀찮고 그리고 해외에서 직구를 구매하는 방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귀찮고 잘 모르기 때문에 구매자인 판매자는 구매자들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구매대행 판매자로서 경쟁자들이 누구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구매대행 판매자들은 구매대행끼리만 경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온라인 마켓 전체와 경쟁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셨을 때 구매대행 제품을 분명히 한번 사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구매대행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왜 이걸 구매하셨냐면 사고 싶은 제품을 구매대행 제품들 중에서 고른 게 아니라 모든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고르다 보니까 그게 구매대행 제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매대행 판매자들의 경쟁자들은 이 국내 판매자, 위탁이랑 사입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소비자로서 물건을 오픈마켓에서 그냥 검색해서 구매할 뿐이고요. 국내 배송 제품, 그러니까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 제품을 배송 기간이 짧아서 선호할 수는 있어도 구매 대행 제품이 마음에 들면 구매 대행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쟁자들이 국내 판매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이 파이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온라인 마켓에 있는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실 수 있고 그 모든 판매자와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전략을 잘만 짜면 실제로 큰 파이를 차지하셔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크게 돈을 버실 수도 있어요. 요거 아시고 그리고 구매 대행 종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저는 구매 대행을 나라별로 속성을 좀 다르게 정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이랑 유럽, 일본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수 많은 분들이 또 중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속성이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비슷하게 바라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유럽, 일본 이 구매 대행이 속성이 비슷하고 중국이 속성이 다르다고 아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미국은 브랜드 제품 위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랄프 로렌, 이 폴로 랄프 로렌 브랜드를 이 티셔츠가 한국에서 아무리 싸도 10만 원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방 같은 걸 사도 이 폴로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건데 아무리 싸도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나 재고 정리 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제품을 사면 어마어마하게 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만 원대에도 정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없는 한정판도 나이키 제품은 미국에서는 판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또 판매를 하는데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 브랜드 제품이나 건기식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은 전자제품, 의료, 화장품, 왕구, 신발 사실 여기에 특정 제품을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보시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류, 또 의류
여기 브랜드 제품이 해당하고요. 화장품도 브랜드 위주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 화장품, 식품, 여기 기타 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어느 정도 포함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 대행으로 수입 신고를 할 때 건강기능식품이 약품이 아니라 식품류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만 포함된 게 아니라 기타 식품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도 의류, 신발, 여기 브랜드 제품 위주고요. 일본에서도 식품류가 좀 많긴 하네요. 근데 이게 자료가 사실 6년 정도 전 자료예요. 제가 좀 더 최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6년 전과 지금이 경향이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들은 브랜드 제품 위주로 그리고 건기식이나 브랜드가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구매 대행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카테고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곳의 구매 대행이 아니라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관세청 보도 자료고요. 올해 나온 자료예요. 올해 관세청에서 보도한 자료인데요. 중국발 해외 직구 점유율, 여기 해외 직구에 직접 중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매대행 판매자를 통해서 수수료를 구매대행 판매자한테 주고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구라고 되어 있지만 직접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랑 구매대행 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 포함된 상태인데요.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2022년부터 건수 기준으로는 1등으로 등극했어요. 그래서 판매 건수 기준으로 했을 때 57.7%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 직구 제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금액은 건수에 비해서 더 저렴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품목당 단가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저렴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품목당 단가가 미국이 중국보다 1.8배나 높죠. 그래서 실제로는 판매 건수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또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 기준으로는 또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건수 기준으로 보거나 또 금액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국 제품을 직구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구매 대행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시장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직구 건수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금액도 실제로는 36%라서 58%보다 적지만 금액 기준으로도 제일 높은 구매 대행 시장 또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중국 구매 대행 제품이 금액으로 보더라도 중국 제품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오히려 진입했을 때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국 구매 대행을 했을 때 들어가더라도 내가 설 자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매 대행 종류 중에 나라별로 구매 대행 종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구매 대행 종류를 업로드 방식에 따라도 나눌 수 있는데요. 대량 등록이랑 반자동 등록, 수동 등록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대량 등록의 특징은 상품을 웬만하면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요. 심지어 상품 제목도 수정하지 않고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품도 가공하지 않고 CS를 하지 않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CS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내가 올리고 싶은 상품을 골라서 올린다는 느낌보다 내가 올리고 싶은 카테고리를 지정해서 그 해외 사이트에 전체 페이지를 그냥 다 긁어서 올리는 걸 하고요. 대량 프로그램을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업로드량이 상당히 많아요. 반자동 등록이나 수동 등록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업로드하는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사업자를 5개 이상 세팅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은 마켓에 입점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물갈이 한다는 식으로 해서 상품이 안 팔리면 싹 다 지우고 다시 올리고 그리고 안 팔리면 다 지우고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전체적으로 지우고 하는 식으로 물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조금 있다가 G마켓이랑 옥션 11번가 여기 글로벌 셀러가 아닌 일반 셀러로 입점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조금 알려드리고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량 등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상품을 가공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상품 개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상당히 많다 하더라도 제품을 업로드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 10개를 가지고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전업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매출이 사업자 하나당 1000만 원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자 10개를 운영했을 때 사업자 하나당 1000만 원이 나오면 상당히 많이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사업자 하나당 2, 300만 원이 나와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사실 대량 등록을 하면 대량 등록 프로그램도 좀 비싼 편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편하게 스마트하게 나는 업로드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판매자라는 느낌보다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로서 역량을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사업자 하나당 만들어내는 매출도 생각보다 적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세무 기장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 10개를 운영해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이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데 벌어들이는 수익도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 대량 등록이 또 유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정말 훌륭하신 강사분들도 많지만 대량 등록 강의 자체가 강의 비용이 되게 비싼 편이기도 하고 대량 등록을 통해서 수입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데 이 약간 수강생을 돈벌이로만 생각을 하시고 대량 등록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대량 등록 하시는 거는 이 강의를 듣는 대표님 마음이지만 저는 대량 등록 크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반자동 등록은 무조건 상품을 꼭 가공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어요. 상품 제목도 바꾸고요. 상품의 옵션도 바꾸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미지 번역까지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자동 등록은 CS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CS는 선택사항이고요. 근데 반자동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상 업로드 속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딱 기준을 정해드리면 하루에 100개 이상 업로드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구매대행 판매자로서 그런데 반자동 등록을 하는 판매자로서는 중수 이상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건을 10,000개를 업로드를 한 상태이든지 50,000 개를 등록을 한 상태이든지 10만 개를 등록을 한 상태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100개 이상씩 업로드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 10만 개까지 등록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이미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를 좀 더 빠르게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실제로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중수는 하루에 100개 이상씩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상품을 그 온라인 페이지에서 직접 골라서 업로드를 하세요. 그리고 사업자는 한 개만 있어도 되시고 결국엔 업로드를 하다 보면 사업자 개수를 늘려나가게 되겠지만 사업자는 한 개 이상 하나만 있어도 되시고 반자동 등록을 하는데 먹고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3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자동 등록의 특징은 이렇고요. 수동 등록의 경우에는 이 경우는 그 구매 대행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동 등록은 곧 효자 상품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자 상품을 만드실 때는 이미지 번역이나 상세 페이지를 재가공해야 되는 것은 필수 사항인데 효자 상품 작업을 결국에는 이미지 번역이랑 상세 페이지 재가공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수동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따라서 이 제품은 사실 수동 등록 상품이 잘 팔린다고 했을 때 제품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7,800에서 8천만 원 정도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꾸준하게 계속 잘 팔리게 되려면 고객 CS는 필수적으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CS는 필수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근데 효자 상품만 전략적으로 골라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량 등록이랑 반자동을 열심히 하셔서 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수동 등록 상품을 그 중에 선별을 해서 효자 상품화 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량 등록이나 반자동 등록이 선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실력이 없으면 사실 힘들어요.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소싱 능력인데요. 잘 팔리는 제품을 제대로 골라야지.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효자 상품화 시켜서 판매까지 제대로 하는 게 결국에는 판매 실력이랑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동 등록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반자동 등록을 하시면서 반자동 등록으로 최대한 많이 상품을 등록하셔서 이 상태에서 수익을 안정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중에 효자 상품을 발굴해서 매출과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자동 등록을 추천을 드린다고 했는데 굳이 대량 등록을 안 하고 반자동 등록을 추천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사업자 하나당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어에 가입만 하면 거의 무제한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상품 등록 개수가 이미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실제로는 그 전에는 제한 없이 업로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한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꽤 최근에 이렇게 상품 업로드 개수를 좀 제한하기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픈마켓에서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픈마켓 입장에서 사업자 하나당 업로드하는 숫자가 많다 보면 결국에는 팔리지도 않는 상품만 여러 가지 쌓이기만 하는데 자꾸만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량 등록 판매자들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대량 등록 판매자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 등록 개수를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대량 등록 판매자들은 또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이 방향이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마켓에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대량 등록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한꺼번에 많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판매를 못하게끔 자꾸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명의로 2개 사업자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업자 1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사업자 2개만 인터파크에 입점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 합쳐서 10,000개까지밖에 등록을 못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대량 등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대량 등록 판매하시는 분들은 와이프, 부모님,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를 늘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방법이 이 오픈마켓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도태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사업자당 상품 등록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량 등록을 못하게 하려고 생긴 제한이에요. 일단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롯데온에서도 올해 초에 2023년 초에 공지사항을 내렸는데요. 동일인이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자 번호로 판매자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롯데온에 등록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개의 아이디만 제외하고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봤을 때는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보고 롯데온에서는 대량 등록으로 물건을 팔지 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가지고 등록하라는 말이 적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량 등록으로 여기에다가 롯데온에다가 등록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거를 또 대량 등록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입점하면 된다. 아니면 가족의 명의를 가지고 입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데는 대량 등록으로 등록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 강사분들한테 속지는 마시고 이 대량 등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반자동 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품 10,000개를 등록했을 때 많이 팔려도 100개가 팔려요. 근데 이 100개만 팔리고 10,000개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이 100개가 또 꾸준히 팔리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팔렸던 게 또 팔릴 확률이 높아서 이 100개 중에서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10,000개를 등록해서 100개 중에 매출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오픈마켓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머지 9,900개는 오픈마켓 입장에서는 뭘까요? 오픈마켓에서 좋아하는 데이터일까요? 10,000개 중에 1%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99%의 데이터는 그 판매자한테서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자동 등록을 기준으로 1% 미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1%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구매 전환율을 비교해보면 수동 등록은 압도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높은 편이고요. 반자동 등록은 여기서 구매 전환율은 방문자 대비해서 물건이 많이 팔린다라는 게 아니라 업로드한 제품에 비해서 몇 개가 팔리냐 이걸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수동 등록은 상품을 만약에 수동으로 100개를 등록한다 했을 때 100개가 거의 다 팔리는 제품들일 거예요. 그리고 반자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상품 100개를 등록하면 그 중에 하나 정도가 팔리는 제품이고 99가지 제품은 안 팔리는 제품이고요.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 등록보다 더 업로드한 제품 숫자에 비해서 팔리는 제품 숫자가 월등히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서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대량 등록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쿠팡에서 이런 공지를 냈어요. 시행일시는 1월 23일부터죠. 여기에 보시면 상품 내 정보가 외국어로만 표기된 상품을 판매를 제한하겠다라고 적혀있죠. 실제로 아직까지 제대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판매자들끼리 서로 모니터링을 해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쿠팡에서 모니터링을 하진 않지만 판매자들끼리 신고하면서 이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외국어로만 등록을 해도 제품이 바로 삭제되진 않지만 외국어로만 등록하게 된 경우에 결국에 그 상품은 삭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공지를 이미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외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판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쿠팡에서 공지를 했는데 이 공지를 보고도 대량 등록 판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괜찮기 때문에 막 등록을 해도 상품 정지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고요. 외국어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원칙상 안 돼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른 판매자들한테 신고를 당해서 제품이 삭제돼도 할 말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규정상으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네이버에 올해 중순에 나온 공지인데요. 7월 14일에 나왔고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상세 설명을 외국어로만 제공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상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한국어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도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봤을 때도 대량 등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롯데온 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쿠팡 공지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공지도 마찬가지고 대량 등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점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대량 등록하지 말라는 식으로 상품 개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사업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상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가공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상세 페이지도 번역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번역하면 시간이 걸려서 대량 등록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수 제한을 하고 두 번째에는 번역을 하지 않으면 업로드하지 말라는 식으로 점점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결국에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다 도태되게 되어 있거든요. 오픈마켓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팔리는 제품 데이터들은 전부 다 쓰레기 데이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퍼센티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퍼센티의 경우에는 퍼센티의 서버 비용이 한 달에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는 사용자 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버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근데 메이저급 오픈마켓은 퍼센티보다 사용자가 훨씬 많잖아요. G마켓 옥션 11번가 이 정도만 돼도 퍼센티 사용자보다 월등히 높아요. 사용자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정말 고급 서버를 사용할 건데 고급 서버일수록 당연히 데이터를 보관하는 비용이 비싸요. 그러면 상품 한 개당 서버 데이터 비용으로 제가 3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실제로 3원보다 비쌀 수도 있고요. 3원보다 저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만 개를 등록을 하게 되면 판매자 한 사람 때문에 월 데이터 비용이 3만 원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 3만 원의 데이터 비용을 매달 그 사람을 위해서 지출을 해주는데
그 판매자가 3만 원을 벌어다 주냐? 그건 또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판매자가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불필요 지출이 매달 300만 원씩 증가하고요. 이런 거는 오픈마켓에서 전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점점 대량 등록을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대량 등록으로 진입을 한다? 음, 대량 등록으로 굳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오픈마켓 정책에 따라가려면 반자동 등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1회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은 저는 반자동 프로그래밍 퍼센티를 사용을 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퍼센티 솔루션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퍼센티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퍼센티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실 때 이 띄어쓰기 없이 셀러의 정석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그냥 무작정 퍼센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또 구독자분들 혜택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서 퍼센티와 협약을 맺고 왔었고요.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방금 전에 셀러 정석이라는 추천 코드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 전에는 가격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이렇게 가격이 되는데 할인 적용 후에는 기간 플러스도 되고 가격 할인도 돼서 추천인 코드를 넣고 할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걸 저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대량 등록 판매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1번가랑 G마켓 옥션 이 세 가지 스토어에서는 글로벌 판매 회원인지 일반 판매자 회원인지 구분을 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 판매 회원인지 아니면은 일반 판매 회원인지 여기서는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인데 원래는 글로벌 판매 회원으로 입점을 해서 해외 직구 판매 회원으로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게 원칙상 맞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국내 제품 판매자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배송 기간을 길게 해놓고 국내 배송인 제품처럼 해서 판매를 하면 실제로 판매가 조금은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토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글로벌 판매 회원이 일반 판매자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어뷰징 행위예요. 어뷰징. 이게 뭐냐면 규칙 위반 판매자거든요. 실제로 이게 11번가 공지인데요. 해외 직구 상품 카테고리의 5등록 모니터링 강화 안내라고 해서 실제로 계속 운영진 측에서 구매 대행 제품인데 일반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8월 달에 나온 공지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이걸 읽어주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일반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도 계속 공지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구매 대행 판매자들에 대해서 일반 판매자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구매 대행 판매자가 제품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배송 대행지에서 운송장 번호를 받아서 상품을 배송을 시작하면 배송이 중국에서도 운송되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도착해서 통관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장 번호가 일주일 정도 뒤에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활용을 해서 국내 송장을 잘못 넣은 경우에 페널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지가 나와요. 그래서 11번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나서 운송장 번호를 해외 구매 대행 운송장 번호를 넣기보다는 처음에 직접 배송 상태로 배송 처리를 하고 나서 국내에서 운송장 번호가 추적이 될 때 운송장 번호를 바꿔주는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11번가에서도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공지고요. 이거는 4년 전 공지인데 계속해서 규정을 바꿔가면서 그런 판매자들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가 아니라 일반 판매자로 했을 때 장점은 딱 하나 있어요.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몇 퍼센트가 증가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데 판매량이 무조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증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일반 판매자로 판매를 하게 됐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연락을 해서 고객한테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번거롭더라도 구매자 한 명 한 명당 전화를 하셔가지고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꼭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국내 배송으로 진행이 돼서 국내 배송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면 고객 CS가 또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송이 안 되냐고 컴플레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량 등록 강의를 듣고 오셨던 대표님이신데 대량 등록을 하시면서 그 강의 시간에 비법으로 알려줬던 게 일반 판매자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반 판매자로 판매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개인 통관 고유 번호를 전화를 해서 수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고객분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 유튜버였고 그때 당시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냐? 나도 온라인 판매를 해본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파는 거 어뷰징인데 내가 이거 유튜브로 영상을 남겨서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아예 판매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협박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국내 배송인 줄 알고 구매를 했고 그 제품이 일반 판매자가 파는 제품으로서 국내 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거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배송이 안 되고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하시는 고객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점이 생각보다 치명적이기 때문에 일반 판매자로 판매하지 마시고 글로벌 판매자로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판매자로 판매하시고 싶으시면 판매는 하셔도 되시고 이러한 단점들 그리고 스토어에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방법이 도태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고 또 이 단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글로벌 셀러로 판매를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로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저번 시간에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작 전에 세팅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식품 위생 교육을 이수를 하시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식품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하는 제품군들이 있는데요. 식품류, 그리고 식기류 등의 입에 닿는 모든 제품은 식품 위생 교육을 들어야지 많이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지만 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식품 위생 교육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듣는지도 몰라서 그래서 이걸 몰라가지고 식품류를 판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교육이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자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쟁자가 좀 덜한 곳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더 증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식품 위생 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영상 하나 보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마테차예요? 예. 이거 우리나라에서 봉투가 뭐 한 1,000원 하려나? 뭐 비싸도 2,000원? 여기 한국에는 이거는 거의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거의 10배도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내가 10배도 돈 많이 버는 건 아니라서. 방금 보신 영상은 휴먼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있던 영상이고요. 출연하신 분은 유퀴즈에도 나왔었던 분인데 외국인이신데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지하철 기관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방금 제가 그 영상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이시고 마테차를 드셨잖아요. 마테차가 본인의 나라에서는 1,000원에서 2,000원인데 한국에서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한테 꼭 필요한 식품류인데 똑같은 가격에 구할 수 없어서 10배라도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면 그걸 구매해서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본인의 나라에서 먹던 음식,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차, 아니면 향신료들, 그런 것들을 꼭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절대 구할 수가 없으면 10배라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보시면 되세요. 중국이 당연히 가장 높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보시면 중국 사람 워낙 인구도 많은데 우리나라 와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 사람도 엄청 많아요. 다른 나라 여러 개를 다 합쳐도 중국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 사람들이 본인의 나라에서 구매해서 항상 먹던 과자도 있을 거고, 식품류도 있을 거고, 뭐 향신료도 있을 건데, 그러한 제품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그걸 구매해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식품류 같은 것도 그냥 구매 대행으로 업로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고, 특정 제품들은 일주일에 두세 개씩 나가는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품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또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링크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셔서 영상에 나온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칸에 있는 온라인 식품 위생 교육이라는 이 배너를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바뀔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 여기 번호로 적어 놨는데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고 신규 영업자에서 여기 교육 신청하기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신규 영업자 집합 교육도 있고 여기 신규 영업자 온라인 교육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아무거나 누르셔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온라인 교육 신청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 해당되는 주소를 여기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그림들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사이트에서 퍼온 그림인데 굳이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여기 들어가셔도 되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고 따라오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사업장 주소가 비상주 사무실인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듣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등록하는데 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같은 건물에서 공감도 협소한데 식품위생교육을 듣고 식품류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식품위생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교육을 들으시는 사업장은 비상주 사무실은 좀 제한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옮겨 놓거나 아니면 원룸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피스텔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상주 사무실은 제한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업소 정보 입력해 주시고 여기 업소 정보 검색 눌러주시고, 등록된 업소 정보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업소 등록 버튼이 나오는데 여기 눌러주시고 나서 업소 정보 등록 창이 나올 때 여기에 다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시고, 다 입력을 해주시고 업소 정보 등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데 여기 영업의 종류 형태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품위생법 관련 신규 영업자는 집합교육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 되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데 추후에 들으시는 분들은 집합교육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방금 그 홈페이지에서 있던 자료인데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교육을 받으실 때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업소 정보 등록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이 자료 자체가 한국식품산업협회 자료에서 가지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시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록한 업소 정보를 한번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고 교육 신청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여기 보시면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온라인 교육 신청으로 예시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 지금은 되는 상태입니다. 아마 추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또는 이 영상을 올린 지 2, 3년 뒤에 보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교육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결제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그리고 계좌이체, 뭐 휴대폰 결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나서 환불 받을 계좌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주문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래서 결제 내용 리스트에서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업소 정보 확인 팝업 창이 이렇게 보이는데 업소 정보가 맞으면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결제를 완료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수강 중인 강좌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학습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나의 학습방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 학습방에 있는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학습방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목차명 또는 수강하기 버튼을 눌러서 학습창을 실행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과목 4개 차시 모두 수강이 필요하고요. 필수 과목 모두 수료하고 나서 이렇게 설문조사 작성하기 그리고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만족도 평가 버튼 눌러서 응시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되셨을 때 평가하기가 60점 이상 받으셔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한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교육 하나도 안 받고 바로 쳐도 100점 만점이 나올 수 있어요. 최소 90점 이상 넘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육이 상식선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안 보고 바로 시험을 쳐도 90점 이상 넘게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다 들으시고 나서 평가가 60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평가가 너무 쉽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렇게 수료증 출력 버튼을 눌러서 여기 수료증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약해서 정리를 드리면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은 수강료는 2만 원이고요. 4시간 동안 교육이 되고 교육 수료증을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매년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존 영업자 대상 업종이라고 해서 매년 들어야 되는 사람을 상대로는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으시고 18,000원에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년 보수교육을 꼭 받으셔야지 계속해서 그 해당 연도에 식품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영업자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영업자는 3시간만 교육을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수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3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존 영업자는 언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작년 6월 1일 날 이 교육을 들었으면 올해 6월 1일 날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제가 가능한 시간에 들어서 보수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은 그 연도 1년 중에 원하는 날짜를 골라서 듣기만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이걸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까먹고 그 해당 연도가 지나서 30만 원 과태료 물 수도 있으니까 생각나실 때 보수교육은 바로바로 들으시는 게 좋겠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식품위생교육은 배속재생도 안 되고 스킵이 안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혹시나 좀 바쁘신 분들은 영상을 켜놓으신 상태에서 아니면 영상 교육을 들으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배속재생이랑 스킵은 안 되는 거 염두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고. 자, 방금 전에 신규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으셨잖아요. 수료증 받으시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여기 주소도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식품안전나라인데요.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통합민원 상담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통합민원 상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 사항 신청 여기 버튼 누르시고 인터넷 구매 대행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아래에 동의서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동의서 다운로드도 해주시고 이 동의서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작성을 해주시고 컴퓨터로 스캔을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보관을 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대표님께서 해당하시는 지역을 여기 위에 보시고 여기 대표님께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주세요. 강원도도 서울청에서 신청을 해야 되죠. 자, 여기에 본인의 해당 지역,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역을 잘 찾아보셔서 해당 관할 지역을 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기 신청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신청인 정보 잘 넣어주시고
여기 업소 기본 정보, 대표자, 위생관리 책임자, 소재지 여기 또 다 잘 넣어주세요. 잘 넣어주시고 이 첨부 서류 있잖아요. 이 첨부 서류를 누르시고 나면 첨부 서류에서는 식품위생교육 수료증이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꼭 첨부를 해주시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분에 서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서명도 꼭 하셔서 스캔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스캔을 하셔서 올리시거나 또는 인쇄하시고 나서 자필로 서명하시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서명하셔서 파일 첨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품 위생 교육을 받고 나서 판매자 등록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내가 판매할 때 훨씬 유리한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식품 위생 교육도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등록을 하셔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싱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데요. 소싱법에 대한 종류가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소싱법, 특정 소싱법, 그리고 벤치마킹 소싱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놨는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는 기본 소싱법에 대해서 다루고 이 방법만 알아도 구매 대행으로 월 순수익 300만 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유튜브에서 구매 대행 강사분들이 남긴 영상을 잘 찾아보세요. 잘 찾아보시면 소싱한다고 해놓고 나서 업로드하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초기에 소싱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용어가 혼동되지 않도록 다른 채널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구독자분들이랑 또 저랑 저희 수강생분들끼리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싱한다는 거는 업로드할 상품을 찾거나 또는 팔고 싶은 상품을 고르는 것까지만 소싱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오픈마켓에다가 업로드할 때 업로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만큼은 소싱이랑 업로드란 단어를 구분 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좀 길었어요. 긴 영상 꼬박꼬박 잘 들어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소싱 영상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제가 무료로 강의하는 부분인 것만큼 도움 되실 분들 있으면 자유롭게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그냥 공유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